이 영화 상태를 보면 후속작이 못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 내용부터 일단 얘기를 합시다. 스포 있어요. 여러분, 널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널. 얘가 뭐냐면 절대적인 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우주보다도 생긴 지가 오래됐고 그냥 절대 악, 그냥 빌런 그 자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얘가 신적인 능력이 있는 애라 이제 뭐 자신의 악으로 세상을 이제 물들여 갈 때 아, 내가 혼자 일하니까 능률이 잘 안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자신의 이제 능력으로 신비오트라는 자신의 군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를 이용해서 우주를 이제 이렇게 자신의 악으로 이제 물들이기 시작을 한 거지. 근데 어떤 이유로 이 신비오트라고 널이 만든 이 존재들이 신비오트를 배신하고 봉인을 해버려. 그래서 이 널이라는 절대적인 존재가 봉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널이라는 애가 봉인을 풀려면 코덱스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 코덱스는 조금만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근데 어쨌든 이제 영화의 시작점은 어디냐면 이제 이 널이라는 애가 자신의 이제 봉인을 풀 수 있는 열쇠에 관련된 지식을 이제 얘가 어느 정도 얻어서 자기 이제 부하들, 신비오트도 얘가 만들었지만 신비오트가 자기를 배신했으니까 존나 열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봉인된 거기서 쪼물딱쪼물딱 해가지고 이 신비오트라는 애들을 죽이려고 제노페이지라는 부하를 새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제노페이지라는 애들한테 코덱스, 즉 나를 봉인을 깰 수 있는 열쇠를 찾아와라라고 명령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제노페이지라는 부하들이 한 다음에 이제 다른 우주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얘네를 이제 찾기 시작한 거죠, 신비오트를. 그래서 이 신비오트라는 애들은 이제 거기 있으면 그 널이 이제 자기들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 얘네가 도망을 가서 이제 여러 우주로 이제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구로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오트라는 이 베놈, 그러니까 주인공 이제 검은 애 있잖아, 그 주인공한테 붙은 걔네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구로 이제 좀 많이 떨어졌는데 지구에 떨어진 신비오트들은 여러분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미국에 있는 50일 구역이라고 그 금지된 구역이 있어요. 거기 외계인이 있다고 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거기 갇혀 있다가 이제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빠뜨리는 정보가 하나 있는데 아까 그 코덱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신비오트라고 이 널이 만든 얘네가 다른 우주를 침략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널이 예를 들어서 다른 우주에 떨어져요. 지구에 떨어져. 그리고 김준표한테 이렇게 쑥 들어와가지고 이 신비오트가 이제 김준표를 이렇게 장악해서 유튜버 해서 이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나랑 이제 이 신비오트랑 이 두 개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블루투스 이제 페어링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둘이 이제 페어링이 된 상태로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내가 이제 어디 나가가지고 칼빵 맞아서 죽었어. 그러면 이 죽은 걸 이제 이 신비오트의 힘으로 살릴 수가 있거든요. 한번 이게 목숨이 하나 더 생긴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코덱스라는 게 척추에 생성이 돼요. 희생을 하면 생기는 어떠한 뭐 약간 이런 모르겠어.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영화에는 주인공 그룹이 3개로 나눠져. 이것도 진짜 족같죠. 보통은 2개거든?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근데 이걸 굳이 마지막 2새끼는 필요도 없는데 3개로 나눠가지고 영화를 진짜 개족같이 만듭니다. 이게 자, 일단 첫 번째 주인공 그룹 에디 브룩이라는 토마디 배우 연기한 애라 그 다음에 베놈이라고 하는 그 신비오트 얘네가 일단 1번 팀이에요. 그리고 2번 팀은 번개년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페인 박사라는 애가 있어요. 그냥 이름만 얘기해도 고통스러워. 나도 얘가 왜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 하여튼 얘는 누구냐면 어릴 때 지네 오빠랑 같이 무슨 번개맨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봤나봐. 태풍 올 때 지네 오빠랑 손잡고 우리 번개 맞으면 초능력이 생긴대 이러고 뛰어가다가 진짜 번개를 맞아서 지네 오빠는 죽고 지가 살았어요. 오빠가 피레침 역할을 했나봐. 그래서 어쨌든 커가지고 이제 여자애 혼자 살았잖아. 그래서 얘는 미스테리나 아니면 다른 것들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51구역 아까 그 신비오트 잡아놓은 거기서 일하는 박사 걔네를 연구하는 애로 나와요. 얘가 이제 2번째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마틴 가족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는 뭐냐면 이 마틴이라는 애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마틴 아내, 그 다음에 마틴 아들, 마틴 딸 이렇게 넷이 이제 가족인데 이 마틴이라는 애의 꿈이 뭐냐면 외계인을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얘가. 그래서 지 가족들을 다 끌고 여행 온 이렇게 3그룹으로 주인공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에디라는 애가 전 작편에서 그러니까 이제 1, 2편 있잖아. 그 2편에서 이제 에디라는 이 주인공이 이제 누명을 써가지고 멕시코로 얘가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에서 술 먹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놀다가 술집 앞으로 이렇게 나와보니까 갑자기 어디서 비명소리가 들려. 그래서 이제 그 비명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봤더니 강아지들이 갇혀있어요. 철장 안에. 그래서 뭐지? 싶어.
근데 그 에디라는 애가 갑자기 이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개들을 이렇게 보더니 이 개들은 투견장에서 일을 하는 개들이고 갑자기 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 그 개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물론 철장 안에 갇혀 있으니까 뭔가 분위기나 아니면 다른 것들로 인해서 아 이게 뭔가 잘못됐다 싶긴 한데 그 개들이 뭔가 잘못됐다는 아무 그것도 안 나와. 그래서 베놈이 이제 그 개들을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뒤에서 너무너무 빌런같이 생긴 돼지 양아치 3명이 이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와가지고 어이 형씨 길을 잘못 든 것 같은데 하고 이걸 본 이상 살려둘 수는 없겠군. 삼류 빌런 같은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거든. 아 선생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먹고 지금 취해가지고 길을 잃어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 이 빌런들도 아 술 먹고 들어오셨군요? 아 나가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좋게. 근데 갑자기 이 에디 브룩이라는 이 주인공이 야 니네 개 가지고 싸움 붙이고 투견장 열고 그러면 안 돼. 그런 모습을 니네 엄마가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냐 패드립을 쳐. 그래서 그 빌런 중에 한 명이 듣고 우리 엄마 돌아가셨는데 나 이러니까 이건 참 머쓱 뭐 이러고 갑자기 그 3명 이제 뚝까 잡아가지고 대가리 따먹고 그게 이제 오프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장면 전환이 되고 두 번째 주인공 소개가 됩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51구역의 신비오트를 잡아서 이제 실험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직업을 되게 즐기고 있는 그 여자가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에디라는 애가 TV를 보다가 내가 범죄자로 누명을 썬 게 나오잖아. 그래서 에디라는 이 주인공이 베놈이랑 같이 아 뉴욕으로 우리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장면에 항공기에 베놈이랑 이제 그 에디랑 붙어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 이제 이렇게 쭉 가니까 그 아까 널이라는 애가 보낸 그 부하 있잖아요. 얘를 제노라고 그냥 부르자. 우리 너무 이제 이름이 기니까. 걔랑 이제 갑자기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부하랑 이제 싸우게 돼요. 걔가 와가지고 이제 비행기가 이제 십창이 나. 비행기 구멍 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어쨌든 뭐 퉁퉁퉁 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이 널 부하는 이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베놈도 그냥 이제 바닥으로 떨어져서 착지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 비행기 어떻게 되는지 아직도 안 나옵니다. 그것도 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베놈이랑 이제 에디랑 이제 떨어져가지고 베놈이 에디한테 작중에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야 우리 만든 게 널인데 그 널이라는 애가 우리를 죽이려고 그 제노라는 애를 붙였다. 우리가 둘이 이제 1편에서 배빵당해서 너 뒤질 뻔할 때 그때 우리한테 코덱스가 생겼는데 그게 있으면 널이 이제 봉인을 풀 수 있어서 널 지금 부하 제노가 우리를 쫓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디가 야 그럼 우리 좆된 거 아니냐? 어떡함? 그러니까 에디한테 붙어있는 걔가 설명을 해줘. 이 베놈도 에디랑 둘이 이제 붙어있을 때 여러 가지 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놈이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얘가 다른 동물한테 이제 씌워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얼굴만 나와서 이제 서로 대화할 때도 있고 이런 폼들이 있는데 트루 폼이라고 이 베놈이 이제 이 에디랑 한 몸이 되는 그 폼이 있어. 근데 그렇게 됐을 때만 제노라는 그 널 부하가 우리를 이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루 폼만 안 하면 그 부하는 우리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다 보니까 야 근데 우리 걸어서 뉴욕까지 언제 가면 좋댔네 뭐 이러고 걸어가다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야 너 저거에 씌이면 존나 빨리 갈 수 있음? 이래서 예고편에 나왔던 그 말에 이제 베놈 씌워가지고 이렇게 뉴욕 쪽으로 이제 존나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존나 이렇게 따그닥따그닥 이제 가다가 아까 얘기한 그 3번째 그 주인공인 마틴 가족을 만나요. 어떻게 만나는지도 그냥 진짜 존나 성의가 없어. 에디 브룩이 베놈이랑 이렇게 척척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야 어디 소시지 냄새 나지 않냐?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거기 마틴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틴 가족이 되게 좋은 애들이라 너 혹시 여기 신발도 없이 이렇게 다닐 거면 우리가 라스베이거스를 들려서 가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데려다 줄까 해서 그 마틴 차를 타고 라스베이거스까지 이제 이동을 해요. 어떻게든 이제 접점을 만들어야 되니까 억지로 이렇게 이어붙이는 느낌이 많이 나. 에디가 이제 그 라스베이거스에 도착을 해가지고 당연히 카지노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카지노 들어가가지고 이제 당연히 베놈의 역할로 이제 돈을 딸 줄 알았는데 돈을 다 잃고 씨발 사장 나오라 그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1, 2편에 나왔던 그 가게 주인 첸 아줌마 있잖아. 그 첸 아줌마가 갑자기 나와. 첸 아줌마는 거기서 이제 돈을 많이 따가지고 야 내가 돈을 많이 따니까 여기서 펜트하우스를 주더라 이러고 베놈 그리고 에디 너랑 나랑 펜트하우스에 올라가서 파티를 하자 이러고 둘이 올라가가지고 펜트하우스에서 이제 춤을 추자 그래. 첸 아줌마가. 근데 여러분 여기가 이제 제목이 나오는데 이제 에디가 이제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베놈하고 에디가 둘이 한 몸이 되는 트루폼이 되면 그 제노라는 애가 쫓아온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베놈이라는 애가
아이 뭐야 틱톡도 안 찍어봤냐? 춤은 춰야지 이게 라스트 댄스지 이러고 그 첸 아줌마라는 사람이 아 우리 라스트 댄스는 춰야지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마지막 제목이에요. 이때 극장을 나왔어야 했다. 씨발. 그래서 베놈 트루폼으로 변신해서 거기서 춤을 존나 댄싱을 조지고 있으니까 바로 이제 그 제노라는 부하가 따라와가지고 이 새끼들아 이러고 들어오거든 거기. 정말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살인자가 나를 쫓아오는데 내가 춤을 추면 이 살인자가 내가 있는 위치를 알 수 있대. 그럼 그냥 춤을 안 추면 되잖아. 근데 라스트 댄스는 못 참지. 조진다 댄싱 토카토카. 이게 이제 영화에서 가장 같은 부분이에요 진짜. 근데 여러분 이때 나가더라 사람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하한테 잡혀서 죽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여기서 그 51구역에 있는 그 인간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에디랑 베놈을 납치해 가요. 그 다음에 얘네를 이제 51구역에 이제 데려가. 근데 이때 그 부하 제노가 걔네가 잡혀가는 걸 다 기다려주고 걔네를 따라가요 51구역으로. 근데 이 타이밍에 또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주인공인 그 마틴 가족이 그 51구역으로 와요. 왜냐면 걔네는 외계인 지금 보러 왔거든. 그래서 그 51구역 원래 민간인 통제구역인데 거기에 그냥 울타리 넘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51구역 안으로 따이 타고 들어가. 그리고 이제 장면 전환이 돼가지고 그 연구소 내부에서 이제 탈출하려고 에디하고 이제 베놈이 둘이 이제 트루폼이 되니까 그 안에 몰래 들어왔던 그 제노라는 부하가 이제 해가지고 이제 걔네랑 싸우는데 그 제노라는 애가 생각보다 존나 세가지고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그 51구역에 잡혀있던 그 나머지 이제 그 신비오트들 있잖아. 걔네가 이제 사람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다 같이 이제 팀플레이로 존나 싸우기 시작해요. 근데 그래서 걔네끼리 존나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제 실내에서 싸우기는 우리가 들인 돈이 너무 많아 야외로 이동해야 해 하고 이제 야외로 이제 벽 깨고 이동하니까 원래 그 마틴 가족이라는 그 51구역에 있는 그 약간 전망대 같은 데서 히히 외계인이다 와 쟤네 싸우네 이렇게 보고 있다가 결국 그 전망대가 무너져서 죽을 뻔한 걸 에디가 이제 뛰어가가지고 걔네를 구해주거든. 그리고 이제 뭐 걔네를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연구소 직원들을 살려야 돼. 그리고 이제 에디가 오토바이 타고 이제 그 제노라는 부하를 이제 트루폼으로 이제 유인해가지고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 널이라는 애가 코덱스라는 열쇠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 딱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베놈이나 에디 두 명 중에 한 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코덱스라는 게 없어져서 널은 결과적으로 이제 봉인에서 풀려나지 못하거든. 그래서 둘 중 하나는 이제 죽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신파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눈물 흘리실 준비 되셨어요? 하고 그래서 이제 베놈이라는 그 외계인이 자유의 신상 보고 싶었는데 얘기하고 그 제노라는 이제 부하를 이제 이렇게 휘감아가지고 걔랑 같이 이제 자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걔가 자살할 때 이제 큰 폭발이 일어나는데 그 폭발이 일어날 때 두 번째 주인공 번개년 있잖아요. 그 번개년이 도망갈 때 주머니에 그 신비오트 숙주 하나를 챙기거든. 근데 걔가 갑자기 마지막에 이제 지가 뒤질 것 같으니까 그 신비오트 숙주를 이렇게 깨가지고 지가 이제 그 신비오트랑 같이 이제 이렇게 동화가 되거든. 근데 그때 갑자기 번개맨이 돼가지고 플래시 같은 이렇게 빨리 존나 달리는 애 있잖아. 걔가 돼가지고 걔가 그 연구원 동료 살려줘요. 그 다음에 에디만 살아남아 결국에는. 그래서 베놈 죽고 마지막에 에디가 그 뉴욕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자유의 여신상 바라보면서 아 베놈 그는 좋은 신비오트였습니다 하고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여러분 영화의 나쁜 점과 좋은 점 이야기를 할게요. 나쁜 점이 두 개고 좋은 점이 하나거든요. 일단 나쁜 점은 일단 첫 번째 여러분 이 영화 장면에서 제가 생략한 파트인데 에디랑 베놈이 바에서 술을 먹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타노스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거든요. 보라색 외계인이 돌을 그렇게 좋아한다더라. 인피니티 스톤이라고 무반 아시랑 그게 이렇게 뿅 간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닥터 스트레인지 그 진 있잖아. 그게 나와서 다른 멀티버스로 이동이 돼요. 그래서 바텐더 머리가 원래 짧았다가 머리가 길어지거든? 근데 그게 무슨 장면인지를 이해를 못했어 내가. 그리고 그 번개년 아까 얘기했던 그 여자 있잖아. 그 여자애가 갑자기 나와. 원래는 그렇잖아. 영화라는 게 그 번개년하고 진의 오빠하고 손잡고 태풍 오는데 야 번개 맞으면 초능력 생긴데 이러고 번개 맞아가지고 남자애가 죽었어. 그러면 그 여자애한테 무슨 초능력이 생기다 아니면 뭔가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설명이 없어. 영화 끝났는데 아직까지도 걔가 누군지 몰라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마틴 설명이랑 같이 그 베놈이랑 에디랑 같이 차를 타고 카지노로 이동할 때 있잖아. 그때 갑자기 그 마틴이라는 애가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부르거든. 심지어 이 새끼도 미친 새끼야. 애들 키우는 새끼가 무슨 애들한테 설탕 안 좋다고 비건식 먹이고 마틴도 제정신은 아닌 새끼인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거기서 노래를 한 곡을 불러요.
그래서 나는 모르는 노래인데 그 노래가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걱정 말아요 그대 같은 개념인가 보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심파 나올 때 베놈이라는 애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죽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노래가 존나 중요한 것처럼 중간에 떡밥을 이제 이렇게 깔아놓는데 안 나와 그 노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선이 이상한 게 존나 많고 갑자기가 너무 많이 반복이 되니까 뒤에쯤 가면 그냥 이해하기를 포기하게 돼.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같은 문제인데 그 지금 제가 얘기한 장면에서 베놈하고 에디가 그 마틴이라는 애 차 타고 이제 라스베이거스로 넘어갈 때 차 안에 내부가 막 그림으로 존나 꾸며져 있거든. 근데 그 그림 중에 하나를 보고 니 에리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놈이랑 에디가 그거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마틴이 아 이게 니 에리카라고, 이게 뭐냐면 사람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죽기 전에 뭐가 보이는데 히히 뭐 이러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이게 뭐 니에미 카도 아니고 그러니까 니네 엄마 차 뭔데 진짜 아니 진짜 패드립이 나와. 이거 뭔지를 모르겠어 이게. 아니 나도 이 영화를 이해를 못했다니까 아직. 그래서 진짜 영화가 이해가 안 돼요 아예. 그래서 이제 뭐 장점은 토마디예요. 멋있잖아. 배우 보는 맛이 있습니다. 사실은 배우 보는 맛도 없어요 여러분. 토마디 특유의 그 강하고 멋진 맛이 있어야 되는데 토마디를 데려다 놓고 병신을 만들어 놔가지고 사실은 씨발 그게 장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토마디 보는 맛에 보는 것 같다 그거 빼고는 아예 없는데, 한 줄 평을 하자면 요즘에 이제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보면 무슨 챌린지다 그래서 이거 막 제로투하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 이거 영화 보여주면 3일은 춤 못 출 거예요 아마 내가 봤을 때. 합주기가 될 수 있어 그 사람들 절대로.